그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은 CISG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조부터 101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법규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1조부터 101조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씩 보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법규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론 강의 들으시면 나중에 법규 강의를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미리 내가 지금 다른 1차 공부 같이 하고 있어서 CISG 내용을 볼 수 있다 하면은 들여다봐도 좋지만은요. 일단은 그 전에 여기 있는 이 표의 내용만 내 머릿속에 있어도 CISG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CISG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도요, 꼭 조항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 구성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총 몇 부로 이루어졌다? 4부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4부는 뭐냐면은 최종 규정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최종 규정. 그래서 사실상 CISG에서는요, 1부부터 3부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최종 규정은 시험에 사실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법규 강의 이제 듣고 공부하실 때도 이제 다독하고 해독을 하실 때, 4부는 이제 대부분 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많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안에서도 물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법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계약의 유보라고 해서 유보와 관련된 거 89조에서부터 101조가 4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제 유보한다는 건 뭐냐면 CISG의 1조부터 101조까지에 있는 모든 조항들이 사실상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 혹은 꼭 그 법계의 성격을 떠나서 특정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또 이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거 가입은 하고 싶은데 이 101개 중에서 내가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규정이 있어. 우리나라랑 너무 안 맞아. 내가 이거 적용 안 하고 싶어. 하면은 예외적으로 무엇인가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유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할 때. 그래서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CISG의 어떤 직접적인 적용, 간접적인 적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적용 또한 부담스럽다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 그 간접적인 적용 이런 것들은 좀 안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놓은 거죠. 결국에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체약국의 어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조항들이기 때문에 이 유보와 관련된 조항들은 또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일단 1부, 2부, 3부를 정말 제대로 외워줘야 됩니다. 네, 제대로 외워줘야 되고, 근데 이제 2부는 뭐예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미 했던 14조에서부터 24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일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 적용 그리고 간접 적용이라고 하는 어떤 적용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엄청 중요한 규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범위, 총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1조부터 23조, 그래서 적용의 대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모두 쭉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사실상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해봤자 14조부터 24조는 할만해요. 그리고 적용 범위도 여기도 조금, 제가 여기 지금 23이라고 썼구나. 13. 이것도 13개 조항이고 조항 그냥 간단하거든요. 적용의 대상 그런 부분들만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CISG에서 사실 좀 가장 내용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3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3부. 결국에는 뭐겠어요? 계약이 성립했어. 그러면 이제 그것들과 관련되어서 계약의 내용들을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물품 매매 자체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를 이렇게 각각 나누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위험의 이전.
그래서 우리가 인커텀즈를 생각을 해보면 인커텀즈는 11가지의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위험과 인도와 비용의 분기점을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CISG는 이렇게 뭐 그 세분화된 규칙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매도인이 이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누구의 구제권? 매수인의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매수인의 의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상대방인 매도인이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구조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위험의 이종 규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66조에서부터 시작해서 70조까지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가게 되면은 7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88조까지 여기는 뭘로 묶어놓냐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공통적으로. 그 말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굳이 나눠놓지 않고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을 뒤에다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계약의 위반 그리고 분할 이행 계약과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자, 면책,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 해제 시에 물품을 이제 보존해야 되는 일단 일반적인 의무 등인데 사실 이것들을 두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위험의 이전은 CISG와 인커텀즈를 비교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와 구제권도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진짜 이 2부 그 다음에 이 2부, 3부는 정말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들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달달달달 외워놓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도 CISG는 계속 꾸준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에도 CISG에서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어요.